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선한스탁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식 시황방송이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올라오는 시황이나 아니면은 개별 종목 그리고 섹터 영상은 보너스 영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시의성 있게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말씀드렸듯이 35,800포인트 저항 구간에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저항을 받았다. 다우지수는 좀 양호했는데 이 나스닥이 전일은 좀 문제였죠. 나스닥 또한 15,800. 나스닥은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우만큼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도 하락폭이 좀 작고 상승폭도 이제 빠르게 올라왔다 상승하는 구간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수의 성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이제 나스닥에는 이제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돼 있고, 이제 다우 지수에는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종목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금융주라던가 금리 인상 수혜주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우 같은 건 양호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7% 하락했다. 이게 왜 그러냐? 자, 고용지표, 주간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매번 이제 매주 나오는 건데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가 지금 18만 4천 건까지 줄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4만 3천 건 줄었고요. 이게 52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52년 만에 최저치다. 그래서 고용 회복에 대한 자신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경제지표 중에서 고용이다. 1번이 고용이다. 2번이 뭐다? 소매 판매 지표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경제 회복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이런 쪽이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이런 쪽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용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이 회복됐으면은 이제 소매 판매까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요시 여기는데 고용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고용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고용됐던 부분을 이제 실제로 해고하거나 이런 상황이 거의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자,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수, 오를 거다. 그리고 이게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11월 말에 전략적 비추 풀고에서 11월 말에 큰 폭으로 하락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하락 반영되지 않은 거다라고 미리 선수를 쳤습니다. 그러니 물가지수가 올라도 이달에는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고용 회복에 대한 자신감. 그럼 이게 어느 쪽으로 얘기 나온다? 지금 연준이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화두는 뭐예요? 테이퍼링의 가속화. 테이퍼링의 속도 조절을 얘기할 수 있다. 좀 더 빠르게 테이퍼링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시기도 그만큼 당겨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용지표가 긍정적이고 물가지수 잘 나올 거다. 그러나 최근 거 반영 안 됐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안정시키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 테이퍼링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지면은 그 기술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쉬어간다. 실제로 저항 구간이라서 쉴 타이밍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핑계거리가 된 게 테이퍼링 가속화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휴식을 취했다. 특히 전기차 관련주들 테슬라가 6%대, 리비안도 5.5%, 니콜라도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보였고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 미쳤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 글로벌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파생동향 선물 옵션으로 움직이고 코스닥은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1위 1비처럼 사고팔고를 반복하지만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는 주식 매수가 아닌 파생동향 선물 옵션을 봐야 되고 코스닥은 주식을 꾸준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서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여전히 선물 옵션 만기일 이전에도 매수했던 거 롤오버, 대거 롤오버를 했고, 그리고 매수를 더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콜옵션 매도 물량이 좀 있었는데 마감 동향되니까 다 청산을 했어요. 보시면은 마감에 다 청산을 했죠,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콜옵션 매도 위에를 상승 포지션을 막아놓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그럼 위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뭐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 주라도 위쪽 방향으로 틀어줄 가능성이 높은 수급을 만들고 있다. 선물 매수, 콜옵션은 중립, 그리고 풋옵션 매도, 이것도 하락하면 손실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동시호가 이후에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가 나왔다 말씀드렸죠. 다 상승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월 포지션은 현재까지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수 그리고 풋옵션 매도로 모두 다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만약에 여기서 최근에 반등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살짝 쉰다고 해서 3000포인트 뭐 흔들기 나온다거나 해서 살짝 쉰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다. 오히려 2보 전진을 위한 후퇴고, 그리고 안 밀리고 잘 버텨줄 수도 있다. 지금 수급이 이렇게 좋으면은 버텨준 다음에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면 더 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11월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기존에 이 11월 말에 하락했을 때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풋옵션 하락 포지션을 한 100억 정도 청산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날 나왔다고 했어요. 99억 5천억인데 반올림하면 100억이니까요. 그래서 이날 때 나왔고 다음 날도 하락 포지션 청산. 그러면서 이 기분은 나쁘지만 오히려 11월 말일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흔들기가 나온다 해도 이제는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울 것이다. 목표치는 2900 뭐 후반 정도, 2900 뭐 8, 90 이 정도였는데 올라오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한 3000, 2900 뭐 30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정도 보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요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고 이번에는 1월 만기일까지는 이제야말로 305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파생 동향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물론 만기 이후 초기 수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울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존에는 가능성은 있지만 수급이 잘 안 받쳐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급이 지금 먼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다음 주든 뭐 다다음 주든 변화하는 수급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좋다. 1020포인트 돌파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V자 반등, 이 정도면 V자 반등이기 때문에 쉬어도 된다. 한 차례 조금만 밀려도 이제 살짝만 조정받아도 이제 그 저항받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 한 번 두들기고 쉬었다가 다시 돌파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어제 양봉 갭은 다 제외하더라도 어제 양봉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상승의 힘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음봉이 있을 때 음봉 안에서 움직이는 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음봉을 넘어가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줄 걸 다 잘해주고 아직까지도 코스닥은 강한 흐름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77,500원 이 구간을 돌파 시도 정도는 했는데 완성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번에는 아니어도 돌파 가능성 뭐 충분하다.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휴식을 취하고 올라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강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5천원 요 구간에서 지지받고 위쪽 방향 13만원 쪽으로 붙어가는데 13만원 넘어가면 아예 강세 구간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 지금 현재 추세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흐름이다. 물론 삼성전자도 이제 수급은 공매도 나왔던 부분은 좀 일부 해소가 되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흐름 자체는 하이닉스가 더 좋다. 상승 각도도 좋고 아주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반도체주를 좀 끌고 가고 있다. 삼성전자까지 강해지면 뭐 지수는 뭐 3050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가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22,000원 공방이었습니다. 한 차례 돌파 시도 후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온 다음에 돌파에 실패했는데 이제 거래량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줘야지 이제 신뢰성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OLED 쪽으로 해서 LG 디스플레이 기대감 있는 건 맞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무겁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7,000원 이 구간 터치할 때 매수가 가능한데 LG 디스플레이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LG 이노텍이 더 탄력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G 이노텍은 18만원 이 구간이 LG 디스플레이랑 뭐 비슷한 구간이지만 17,000원이랑 비슷한 구간이지만 LG 이노텍이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LG 이노텍은 벌써 30만원 구간까지 올라와 있다. 내년에도 뭐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뭐 예약돼 있고 내년에도 더 좋아지는 앞으로도 발전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뭐 원격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알서포트 같은 경우가 오늘 강세를 보이다 드디어 10,000원을 건드렸습니다. 못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못 올랐는데 10,000원에 저항받은 겁니다. 기존부터 계속 10,000원 구간 가면은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10,000원을 넘어가야지 다시 재매수가 가능하다. 이 개념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10,000원에 저항받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돌파 시도는 했죠. 그러면은 한 번 건드리고 두세 번 건드리면 돌파 가능성은 높아진다. 여기서 이제 한 8,500원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뭐 추가 하락이 뭐 강하게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8,500원 뭐 흔들기 정도만 하고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세운다라고 하면 10,000원 또다시 돌파 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그 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뭐 재택근무, 텔레워크 관련주 이런 알서포트나 뭐 소프트캠프 뭐 이런 쪽이 좋아지고 있고 자, UL스퀘어 쪽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디아나 같은 경우 환자감시 장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8,000원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이러면은 살짝 쉬었다가 8,000원 흔들기 하고 나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메디아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과거부터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외에 뭐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도 있고 GH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음악병실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주말에 계속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가 점차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조금은 이제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8,000원 구간 도전은 했는데 아직 돌파는 못했다. 그래도 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왕 할 거면 GH 신소재 대장주를 하는 게 낫겠죠. 그 외에 오늘은 신성이엔지나 원망테크 같은 쪽으로 이제 조금 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도 순환매가 도는데 이제 메타, 그러니까 기존의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이제 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했는데 이제 호라이즌 월드를 오픈하면서 메타버스 세계관을 다시 한번 오픈하고 구축하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프렉스가 관련주로 올랐는데 뉴프렉스는 이제 과거에도 말씀했지만 오큘러스에 이 PCB를 납품한다. 오큘러스는 이제 이 가상현실 안경 말씀드린 건 기존에 얘기하던 VR 기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납품한다, PCB를 납품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웨이트원 같은 경우는 관련주로 엮이긴 했는데 뭐 기존의 오큘러스 M랩에 VR 콘텐츠를 등재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에이트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함께 움직였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제 순환매가 좀 돈다 보시면 되고 넥슨 GT라던가 뭐 네오이즈 그리고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메타버스 NFT 뭐 이쪽은 결제 뭐 이런 쪽은 이제 보안 쪽을 항상 같이 보셔야 된다. 근데 보안은 후발주다. 건설주 말씀드릴 때 건자재 보다가 이제 후발주로 폐기물 관련주 보세요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후발주 쪽으로는 보안주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드림 시큐리티를 비롯해서 보안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뭐 반등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뭐 C큐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보안 관련주들이 힘을 조금은 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추후에 이제 로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조금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연말에서 연초 정도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돌 수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뭐 C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로봇 관련주 쪽으로도 이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아직은 아니에요.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추후에 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NHN벅스 오늘까지 뭐 강세를 보였는데 싸이월드 기대감으로 이거 뭐 첫 번째 강세 나올 때 뭐 이 6,000원, 7,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조금 휴식 구간을 좀 가질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좀 과하게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차 매매하는 이제 사이트인데 이 중고차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죠. 반도체 대란으로 나는 차라리 신차 나온 거 빠르게 중고차로 나오면은 신차 나왔는데 금방 매물 나오는 경우가 있죠. 차라리 그냥 중고차 시장에서 빠르게 받아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신차 가격에 뭐 거의 판매된다라고도 하는데 K카가 그래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얘기 나오면서도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 나오면서 이제 36,000원 넘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툴젠 한 4번 상장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제넥신이랑 합병해서 상장하려고도 했었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에. 그래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기업이었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툴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가위 쪽으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쪽으로 이제 전 세계 4개 기업뿐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툴젠 같은 경우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뭐 상용화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툴젠 같은 경우는 이런 가능성을 좀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 과거부터 좀 이제 많이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잘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16.64%를 보유하고 있죠. 툴젠에. 그래서 기존에 뭐 합병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무산되고 했다 보니까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가 이제 은근슬쩍 이제 오늘 반응을 좀 보이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가 자회사 엠큐렉스가 이제 mRNA 기반으로 유전자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이제 협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이렇게 45,000원 구간 이제 저항 돌파 시도 정도는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랑 대선 주자들 이제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뭐 저출산 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사회적 문제 쪽 정책주가 좀 꾸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볼 때 대선 주자 관련주 중에서 인맥주는 자제하시고 정책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뭐 아가방 컴퍼니나 뭐 삼성출판사 같은 이런 쪽이 일부 움직임이 나왔고 근데 강하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더 수급이 좀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쪽이고 오늘 강한 쪽은 뭐 여전히 이제 건자재나 인테리어 뭐 이런 부동산 정책 쪽이 좀 강합니다. 대표 종목으로 이제 시멘트 쪽으로 이제 성신양해 이쪽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신양해가 14,000원까지 돌파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으로 뭐 급등을 보였죠. 장중에는 뭐 상한가도 들어갔었는데 강한 모습. 페인트는 노루페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뭐 이 9,000원대에서 벌써 뭐 14,000원대까지 올라왔네요. 삼목에스폰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거푸집 쪽으로 해서 14,000원을 넘어가면 좀 강해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4,000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뭐 매매 구간으로 진입한다 말씀드렸고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욕실 뭐 화장실 쪽으로 해서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도 뭐 쉽게 뭐 접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대림바스 쪽으로 해서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도 이제 7,500원을 넘어가면 매매 구간인데 드디어 뭐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벽산이나 하츠, 뭐 NX 이런 기업들 뭐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편안하게 좀 휴식 취하시면서 그동안 주말이 좀 불안했었는데 이번 주말은 좀 편안하게 보내세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FOMC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은 있겠지만 수급 자체가 좀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거, 기존과는 좀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는 산타랠리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12월 초부터 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전환하고 기존의 약세 심리는 버리고 지금 반등 구간 잘 이용하시고 그 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뭐 공포감을 느끼거나 그 정도 우려감을 느끼지는 않아도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 만약에 그런 공포감이 필요하고 도망 나와야 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급의 변화가 먼저 보여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런 수급이 나오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